자리에 앉아주시고 어디 가셨죠? 다음 순서는 신흥식 교수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신흥식 교수님은 1991년 아이언스에 입학하셔가지고 클럽 회장과 비대위원장, 지역 부총재, 그리고 재무총장, 고문, 요직을 두루 거치시고 부처협회 FDI를 수료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고문이시고 지구연소 교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수입니다. 저는 수원 명성 라이언스 클럽 소속입니다. 수원 명성 라이언스 클럽은 수원 1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제일 잘하는 가수가 대한민국에 누굴까요? 조용필. 그렇죠. 조용필 다음에 노래 부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니 다음에 노래 좀 힘들죠? 우리 저 라이언스계의 조용필이 바로 저 김태호 저분인데 저분 뒤에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면 쫄립니다. 저도 쫄린데. 아까 강의하시면서 12지역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우리 사무사 B지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지역이 12지역.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지 않을까. 그보다도 더 큰 세계에서 아마 가장 잘 되는 지역이 12지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는 제가 이제 재무총장을 할 때 12지역을 참 많이 왔어요. 우리 여기 부천중앙클럽에 사진이 왕사진이 두 개가 있네요. 홍철원 총대님하고 김일건 의장님하고 제가 김일건 의장님을 모시고 김태호 중앙클럽 회장님이 사무총장 할 때 제가 재무총장을 해서 같이 이제 모셨습니다. 부천 지역은 총재가 제 기억으로 한 8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분 정도가 나오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네. 처음에 이행섭 전 총재님, 부천에 있다가 부천 제일로 가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복합지구의장까지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필용 총재님이 부천클럽. 이필용 총재님은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구가 얼마 전에 팔았어요. 그 지구 공부를 만드시는 기초 역할을 하신 분이 우리 이필용 전 총재님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김정환 총재님 또 부천이요. 제가 전에 부천에 와서 이런 얘기 들었어요. 부천 지역이 잘 되는 이유는 선배를 잘 모셔서 그렇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저 지대위원장님이 부천클럽 출신이신데 부천클럽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입회원이라도 그분 앞에서 90도로 이렇게 절을 한다. 맞습니까? 부천 지역에서는 부천 지역이 최고 고참이기 때문에 부천클럽에 소속되어 있는 것만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존경을 표해서 그 지역이 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하여튼 우리 김정환 총재님 다음에 이제 저기 사진에 있는 송철원 총재 그리고 김일건 총재님 최근에 이제 윤광열 전 총재님 그리고 이기열 총재님 그 전에 이제 소사클럽의 조재복 총재님이 빠지셨습니다. 총재님들이 많이 배출도 되셨지만 부천 지역이 참 잘 되는 그 이유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열정인 것 같아요. 열정. 포이의 법칙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일본의 그 비다리오가 포이라고 합니다. 조그만 그 어항에다가 키우면 아주 요만하니 큰데요. 비다리오가. 근데 조금 넓은 데 가면 이게 강물까지 가면 1m가 넘게 큰답니다. 노는 물이 틀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 노는 물이 틀리게 태어나신 거예요. 이미 요만한 게 아니라 큰
시냇물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정말 12지역에 계시다는 게 진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강의를 할 내용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목표를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션 목표가. 첫 번째, 라이언스의 조직과 정확한 소속을 알아봅니다. 제가 12지역 했는데 여러분들의 소속을 정확히 좀 알고, 그리고 라이언스의 역사를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러니까 역사에 놓은 자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좀 잘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걸 좀 강의하고, 그 다음에 라이온스의 상식을 이해하고 또 라이온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슬기로운 라이온스 생활을 영유하고자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아무튼 12지역에 와서, 대단한 지역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이렇게 강의를 한 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참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여기 제이정 고문님은 여러분들 신입회원으로 입회를 하셨는데, 입회를 해서 1년 1일 지나면 국제협회에서는 키상을 줍니다. 키. 근데 25명을 입회를 시키잖아요. 그 25명이 1년 1일이 지나면 실버 키상이라고 수상을 하는데, 이분이 그래도 그 상을 받으셨어요.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입회 선서 다 하셨죠? 네. 했어. 안 하신 분 계세요? 없죠. 라이언스에 입회하려면 조건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스폰서 라이온이 있어야 됩니다. 스폰서 라이온이 없으면 라이온을 못 줍니다. 두 번째가 입회 선서를 꼭 하셔야만이 그 다음부터 입회 선서 후에 라이온입니다. 입회 선서를 안 하면 라이온이 아닙니다. 우리 이제 입회하신 지 조금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입회 선서. 이제 나는 자기 소개 클럽의 회원으로서 클럽의 현장과 라이언스를 수행하는 교육할 것을 나는 교육적인 현장의 시민으로서 직업의 성실히 분별하며 서로 노력하며 상호 구조하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번영 발전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양심적으로 노력한다. 또한 정치적인 문제에 관여하지 않으며 종교적 기타 모든 파벌을 초월하며 비밀 없는 운명으로 각계 가치의 선량한 시민들과 서로 닮고 항상 봉사를 계획하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달성에 이바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입회 선서를 여러분이 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좋은 말 다 써있죠? 네. 꼭 이렇게 꼭 지켜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라이온스 조직은 전 세계에 140만 명 가까이 되는, 140만 명이라고 이제 많이 했는데 요즘 좀 줄었어요. 그래서 140만 명에 가까이 되는 아주 거대한 인적 조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LCIF 재단, 도내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적 조직이 하나 있고 도내 조직이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조직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좀 아시고요. 그 전에 이제 LCIF 조직은 우리 다음 최낙현 연습장께서 하실 것 같고, 이 라이온스 인적 조직에는 국제이사회가 가장 큰 집행기관입니다. 그 다음에가 집행위원회가 있고 국제회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합지구 의장이 있고 지구 총재가 있고 지역구 총재, 부대위원장, 그리고 우리 클럽에 제가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태호 전 총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헌장 지역이 있어요. 헌장이라는 것은 규정, 규범 이거죠. 요거를 이제 여기
전달한 지역, 그래서 8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은 저기 5 헌장 지역, 동남아시아, 여기가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이에요. 1번이 미국이 속해 있는 북미, 2번이 캐나다, 3헌장 지역이 남미, 그리고 4헌장 지역이 유럽, 5헌장 지역이 우리가 속해 있는 동남아시아, 그리고 6헌장 지역이 서남아시아 및 중동, 그리고 7헌장 지역이 오세아니, 8헌장 지역이 아프리카. 이렇게 해서 조직이 8헌장 지역까지 돼 있다.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세계 전쟁으로 상당히 세계가 시끄럽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웃음이 나요. 왜 웃음이 나냐면 이 세계가 시끄러울 때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코로나 팬데믹 할 때,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대단했어? 이런 자부심이 생겼고, 이 중동 전쟁이 터지니까 또 우리나라 무기 수출 뭐 여러 가지로 뭐 국가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참 대단한 나라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경제권도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이제 군사 강국이고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죠. BTS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 4세대 한류가 지금 돌아갔죠. 근데 어깨가 으쓱으쓱한데 진정해, 아주 진정해 우리 라이언스의 강국이 돼 있더라고 우리나라. 제가 1991년도에 입회를 했는데 그때도 4위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라이언스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부심을 좀 가지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 소속을 이제 지금까지 그 조직을 잠깐 말씀드렸는데 자기 소속을 좀 멋지게 한번 발표 한번 해보실 분 계신가요? 나의 소속. 우리는 국제협회에 소속돼 있죠. 그래서 국제협회 제5 헌장 지역, 그 다음에 354 2지구 12지역 일지대 부천 라이언스 클럽 일지대 위원장님 뭐 이렇게 소속을 이제 발표하는 건데, 아까 잘생기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김덕현나요? 자기 소속 좀 한번 발표하고 해주시겠어요? 신입이라서.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네, 국회 라이언스 협회 제5헌장 지역 354 비지구 12지역 일지대 부천 부사콜 라이언스 클럽 김덕현 나요입니다. 오! 정확하게 얘기하는 정말 정확하죠. 적어도 자기 소속은 알 필요가 있죠. 소속을 알아야 내가 내 위치가 어딘지 알죠. 국제회장이 있습니다. 국제회장. 우리나라에는 2분의 국제회장님이 계셨어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국제회장은 ABC 인도분이고, 국제회장의 주제는 우리는 봉사한다. 이게 이제 우리는 봉사한다는 것을 주제로 삼고, 그 다음에 표제가 있어요. 그 표제가 상당히 좀 심오한 말이 있어요. 섬김으로 이끌고 이끌음으로 섬긴다. 정말 좋은 말. 국제회장이 누군지는 알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 총재가 누군가. 우리 총재님은 싱갈라이언스 클럽 소속의 윤명호 총재이십니다. 이분은 총재 주제가 크게 봉사하다. 그래서 시크릿 서비스. 총재님까지 이제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이제 라이언스의 역사를 먼저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태호 총장이 미리 이제 말씀을 했어요. 시카고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시카고는 미국의 중심이 있어서 산업혁명이 아주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벼락부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벼락부자들이 모이는 비즈니스 클럽들이 많았는데, 여기에 우리 멜빈 존슨 씨가 아주 간단하면서 이 세계를 바꿀 만한 질문을 해요. 만일 우리의 재능을
이 사회의 향상을 위해서 쓴다면 어떻게 변할까? 이런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어요. 그게 오늘날 109년이 이어오면서 라이온스가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멜빈 존스 씨가 창시자라고 돼 있죠. 네, 여기에서 보시면 라이온스 명칭을 채택을 하고 목적과 일강령 초안을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윌리엄 페리 우드라는 분이 나옵니다. 요번 이제 의사신데 1917년도에 우리 라이온스 클럽이 탄생을 하기 바로 1년 전 1912년도에 의사가 간호사를 대동을 하고 비즈니스 서클이 아닌 봉사단체를 하나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로열 오브 라이온스 클럽 이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멜빈 존스하고 이제 손을 잡고 그 라이온스 클럽을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멜빈 존스 씨는 44년 동안 라이온스의 사무총장을 독립을 하시면서 대단한 역할을 하셨고 윌리엄 페리 우즈는 히든 창시자라고 해서 숨은 창시자라고 해서 초대 국제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으로 멜빈 존스 씨를 선임을 했어요. 1918년 제2차 세인트루이스에서 우리 라이온스 윤리강령이 채택이 됩니다. 이 윤리강령은 여러분들이 회의에 참석하나 각종 행사에 가면 항상 낭독을 합니다. 우리 집은 같이 암송을 안 하는데 우리 사무사 A지구, 사무사 D지구나 이쪽 서울 쪽으로만 가면 같이 합니다. 같이 앞에서 자기 제화에 긍지를 가지고 근면성제를 힘써사의 봉사를 이렇게 하면 같이 이제 암송을 해서 아주 생활화가 돼 있어요. 이 라이온스 윤리강령을 지키는 자체가 라이오니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요거를 자보남남 우선 볼락 이렇게 빨간글씨로 돼 있죠. 여러분 요거를 앞에는 뒤에는 뭔지 몰라도 8가지가 있다. 또 따라해보세요. 자보남남 우선 불남 요거를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조선왕조를 태정태세 분단세 예정명선 이렇게 외우듯이 자부남남 우선불남 간단하죠? 8개 항목 요거를 꼭 외우시는데 이 라이온스 윤리강령이 영어가 참 딱딱합니다. 이 영어의 원문을 번역해 놓은 거예요.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어려워. 근데 요걸 아주 쉽게 정말 아름답게 이 표현한 그 자체가 누가 했냐면 여러분 그 소설 손자병법 자유부의 뭐 이런 그 소설 아시나? 정비석 씨 이분이 사무사 A집의 총재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주 딱딱한 영어를 이렇게 부드럽게 예술적으로 윤리강령을 번역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1919년도에 라이온스 클럽 목적이 채택이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1919년도에는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났죠. 3.1운동이 일어날 때 라이온스 목적이 채택이 됩니다. 라이온스의 목적이 아니고 라이온스 클럽의 목적입니다. 우리 사무사 B지구의 회원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클럽이에요. 국제협회의 회원은 누구냐면 각 지구. 그래서 라이온스 클럽의 목적. 여기에 보면 또 6가지가 있는데 세건지 무정지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건지 무정지 이렇게 해서 라이온스 클럽의 목적 이걸 좀 항상 윤리강령하고 목적은 여러분들이 각종 행사에서 책자에서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 이게 채택이 됩니다. 라이온스라는 것은 이제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처음에 라이온스라는 것을 붙였는데
그 후에 또 라이온스를 뭘로 할 거냐 약자를 해서 만든 게 리버티, 인텔리전스, 아워 네이션, 세이프티. 저는 이제 처음에 요 글을 보고서 자유, 지성 요거는 이해가 갔는데 우리 국가의 안전 이거는 왜 여기에 붙였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요즘 중동 국가 전쟁을 보니까 우리 국가가 있어야 공사도 하고 뭘 할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제 세계제 2차 대전 시기라서 이런 게 붙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918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년도에 이제 탄생이 됐으니까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제 그 옆에 캐나다에 협회가 하나, 클럽이 하나 탄생이 되면서 국제협회로서의 면모를 갖췄다 하는 게 되고 1921년도에 라이온스 엠블렘 그 마크 배지가 마크가 탄생이 됐어요. 이 사자가 두 마리가 있죠. 한 마리는 과거, 한 마리는 미래. 그 다음에 L은 리버티, 로이어, 아직 저기 뜻이 있겠지만 현재를 뜻합니다. 그래서 라이언스 마크가 이렇게 생겼다. 과거에는 좀 보라색도 꼈고 금색도 꼈고 여러 가지 많이 끼어 있는데 요즘은 청색과 노란색으로 통일을 해서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라이온이 되셨으면 여기에 배지는 피는 꼭 달고 다니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헬렌 켈러라는 단어는 딱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라이언스하고 헬렌 켈러 여사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 9차 오하이오주 센터포인트 대회에서 헬렌 켈러 여사가 라이온들에게 암흑에 맞서 싸우는 맹인을 위한 기사가 되어달라고 호소를 합니다. 멜빈 존스 씨가 봉사의 깃발을 꽂았다고 하면 우리 헬렌 켈러 여사는 우리 라이온스의 봉사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192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잘 그게 와닿지를 않는데 여러분들 각 클럽에서 이제 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잘 와닿지를 않는데 라이온스 그러면 시력 봉사입니다. 라이온스는 저 1925년부터 지금까지 시력에 대한 봉사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타리 있죠? 로타리의 가장 큰 봉사는 뭐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잘 아시죠? 근데 로타리는 직업적인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모여서 소아마비 퇴치 운동을 했는데 로타리는 소아마비 백신이 발견이 돼서 어려서는 우리 소아마비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근데 백신이 발견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아마비 환자들이 많아요. 그거를 로타리에서 야 그 백신을 우리 조직에 다오. 그래서 그 로타리에서 백신을 일시적으로 일관적으로 쫙 뿌려가지고 소아마비를 아주 소탕을 했어요. 그게 이제 1980년대인데 그때에 이제 로타리가 좀 유명해졌는데 그 이전에 우리 라이온스는 아예 봉사의 방향을 헬렌 켈러 여사 때문에 시력 봉사에 매진을 하고 있다. 요거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라이온스에 입회를 했는데 여러분 사모님이나 부모님이나 아들, 자식들한테 아니면 지인들한테 나 라이온스에 입회했어. 그러면 또 라이온스가 뭔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라이온스가 조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막혀. 야,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아셔야 되는데 요 부분만큼은 빼놓지 말고 얘기를 하시면 라이온스는 이런 거구나. 시력 봉사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까지 봉사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천 지역만 흰지팡이 행사를 한다고 저는 얘기 들었어요. 흰지팡이 행사를 제2전공이 하죠. 매년 10월 10월. 원래 중앙에서 시작했어요. 네, 중앙에서. 네.
1930년도에 우리 조지 머리 라이언이라는 분이 이 맹인들이 앞을 못 보는데 그냥 막 다니니까 위험하잖아요. 그때 흰지팡이를 만들어서 고문을 해서 맹인들의 길잡이 역할을 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요거를 10월 15일 날 우리나라에서도 흰지팡이 행사를 해요. 근데 우리 라이언들은 시력 공사를 그동안에 쭉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사에 동참을 안 하는데 부천 지역 12지역만 그 행사를 한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엔이 창설이 됐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이때에 우리 멜빈 존스가 유엔 창설하면서 자문 역할을 합니다. 대단한 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유엔 창설할 때 라이언스가 동참을 했다.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의 조직이 이제 처음에 되고 일본에도 탄생이 되고 그리고 1954년도 이때에 우리를 봉사한다. 여러분 건배사 하면 위서브 하죠. 위서브를 그때 채택을 합니다. 사실 경제성장이 뭐 아무리 많이 돼도 이 사회복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봐도 정립이 잘 안 돼 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사회복지가 정립이 되면서 1954년도에 우리는 봉사한다를 이제 라이언스에서 채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레오 클럽이라고 1957년도에 탄생했고 우리 레오가 새끼사자죠. 새끼사자. 그래서 12살부터 29살까지 그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 그래서 레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래의 라이언을 키웁니다. 드디어 1959년도에 대한민국의 라이언스 클럽이 탄생이 됩니다. 서울 라이언스 클럽이 2월 19일 날 탄생이 돼서 매월 2월 19일은 한국 라이언스의 날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고 1961년도 6월 1일 날 이분이 멜빈 존스 씨가 작곡을 하십니다. 그 멜빈 존스 씨의 좌우명이 있어요. 좀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남을 위해 어떤 훌륭한 일을 시작할 때까지는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어. 내가 아무리 많이 돈을 벌어도 이타심을 가지고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지 않으면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으셨는데 6월 1일 날 작곡을 하셨기 때문에 그 주간을 라이언스 주간으로 하는데 마침 또 아까 헬렌 켈러 여사 우리 멜빈 존스 씨는 1879년도에 탄생을 하셨는데 헬렌 켈러 여사는 1980년도에 탄생을 하셨어요. 근데 공교롭게 또 돌아가신 날짜가 똑같아요. 68년도 6월 1일 날 헬렌 켈러 여사가 돌아가셔서 기일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여사가 누군지 아세요? 네. 태어날 때부터 그러진 않았는데 보지도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니까 말도 못하고 세 가지의 장애를 극복하고 미국에 대한민국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분이에요. 네, 아까 68년대 LCF가 탄생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돈의 조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김태호 총장이 그런 얘기를 했죠. US 케어 재단에다 우리가 돈을 참 많이 갖다 주어서 6.25 전쟁 때 정말 못 살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때 막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먹을 거 막 떨어뜨리고 막 이랬어요. 제가 어려서 평택 시골 출신인데 어려서 외양간, 돼지우리 이런 데 보면 나무 상자를 막 이렇게 막아서 돼지우리도 만들고 소형 외양간도 있고 거기에 보면 꼭 그 영어 글씨가 써 있어요. 그때는 저는 잘 몰랐는데 그게 케어, US 케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게 다 이렇게 하늘에서 먹을 양식, 생활 필수품 이런 걸 담아서 정말 못 살 때니까
막 뿌려서 저희가 그걸 받아서 사용하고 먹고 쓰고 그랬죠. 대한민국이 라이온스가 시작이 되고서 어마어마하게 빨리 라이온새가 늘어나고 클럽이 많이 탄생하고 회원이 늘어나니까 국제협회에서 라이온즈 한국어판을 13번째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때에 우리 라이온스는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1982년도에 한국어가 국제라이온스협회에 공용어로 승인이 됐고 1987년도에는 우리 여성 라이온들이 업계로 들어갔어요.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웃겨요. 1987년도까지는 여성이 라이온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성의 그 지위가 달러를 시킨 그 우주선을 그 수학적인 계산을 여성 흑인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이름. 여성을 정말 존재가 좀 그랬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지위가 이게까지 형성은 안 됐었죠. 그런데 1987년 대만대회 때 여성의 라이온을 입회를 허용을 합니다. 이게 왜 허용이 되냐면 1984년도에 미국의 그 연방법원에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로버츠라는 그 정부 대표하고 제이시스라는 그 청년 사업가 자체가 있어요. 제이시스 청년 사업가가 회원을 모집을 하는데 이제 아마 영향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청년 사업가의 회원을 이제 모집을 하는데 여성은 안 된다고 이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야 이거 왜 여성은 안 되냐 해가지고 로버츠라는 사람이 정부를 대표해가지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세계적으로 마더 테레사 여러 분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여성의 활동가가 많이 탄생이 됐는데 여론에 못 이겨서 여성도 이제 국제 단체에 여러 단체에 입회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1987년도에 허용을 했습니다. 세계 최대 민간 봉사단체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 87년도 이 세계대회 하면서 우리 라이온스가 세계 최대 민간 봉사단체가 됐어요. 로타리는 1989년도에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2년 뒤에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라이온스가 먼저 선제 독점을 하는 바람에 여성의 라이온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났죠. 근데 세상에 많은 여성인데 50%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전 세계 라이온은 30%가 안 돼요. 또 우리나라도 아마 24,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성의 라이온들이 상당히 적은데 요즘 어떤 교육을 하고 이제 신입병 교육을 매월 4번째 목요일날 지구공부에서 하는데 대부분이 여성들만 오세요. 여성들.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여성들이 조금 높으신데 고무적인 현상이죠. 여성분들이 많이 오셔야 회원들이 많이 늘어나요. 그리고 1995년도에 국제대회가 서울에서 한번 개최가 됩니다. 이때 당시에 라이온스가 세계대회가 한국에서 열린다는 것은 올림픽이 88년도에 열렸는데 그 이상 보험가는 거예요. 이 세계대회. 네, 이때 78차 국제대회가 열렸는데 안타깝게도 이 해에 우리나라에 좀 불행한 사건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산풍 사고가 있었습니다. 산풍 사고가 터지니까 애도의 기간이 돼서 세계대회 가면 퍼레이드를 합니다. 정말 멋있는 퍼레이드예요. 그 퍼레이드가 꽃인데 퍼레이드를 못하고 78차 국제대회가 폐가하게 됩니다.
1997년도에 임무서가 채택이 돼요. 이제 요즘 뭐 연합회인데 한국연합회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컨트롤 타워고 그 밑에 보시면 임무서가 채택이 되는데 이걸 한번 좀 읽어볼게요. 라이언스 클럽을 통해 여러분 같이 한번 해주세요. 라이언스 클럽을 통해 사랑의 방법을 알리고 지역사회 및 인도주의적 필요성에 도움하며 평화와 국제 이해를 증진시킵니다. 라이언스의 임무가 이런 거라고 해서 1997년도에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 우리 드디어 이태섭 라이온이 제81대 국제회장으로 당선됩니다. 이분이 MIT 공대를 나오셨는데 그 MIT 공대의 졸업 성적을 아직도 못 깼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수재입니다. 이분이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어요. 그때 과학기술처 장관을 할 때 354A 측의 총재를 했었거든요. 노태우 대통령이 참 수재니까 과학기술처 장관을 해다오 하니까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라이온스의 총재입니다. 총재는 전국 기대당시의 20개 지구의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거를 보장해 주시면 제가 장관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부로 해서 각종 라이온스 대회 헬기를 타고 다니셨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우리가 650만 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평양에 안과를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인공위성 사진으로 가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찍으면 창문이 없는 5층 건물인데 이렇게 그냥 창문이 없는 폐허 건물처럼 돼 있다고 해요. 근데 이분들이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이 병원, 안과 병원을 지어줬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서 중국식 찬송을 해주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07년도에 도망서 이걸 채택을 합니다. 한번 좀 읽어보실게요. 지역사회와 인도주의 봉사 부분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를 목표로 한다. 인도주의 봉사 부분에서 세계적인 지도자의 목표.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사무사 비지구에서 도전 골든벨 그거 아시나요? 도전 골든벨. 도전 골든벨을 우리 사무사 비지구에서 똑같이 모델을 해가지고 했어요. 거기서 제가 1등을 했는데 골든벨을 모델했어요. 왜? 제가 아까 임무서 소망서를 몰랐어요. 이 임무서 소망서를 1997년도, 2007년도에 이미 이게 채택이 돼서 나와 있는데 그거를 홍보를 하지 않고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몰라서 창피를 당한 적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라이온스의 소망서는 인도주의 봉사 부분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를 목표로 한다. 이제 2012년도에 부산 국제대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두 번째로 열렸는데 이때는 이제 퍼레이드를 멋있게 했죠. 정말 멋있게 했어요. 이때 당시에 나는 가수다라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 저도 라이온이고 해서 그럼 나는 라이온인데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라이온을 한번 자전거를 타고 홍보를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제가 자전거단을 만들어서 서울 광화문에서 백스코까지 5박 6일 동안 열심히 달려서 홍보를 하고 그 기획을 했어요. 이 부천 지역에는 우리 같이 라이온스 활동을 같이 했어요. 우리 김을건 회장님이 라이온스의 그 단장을 맡으셨고 부천 중앙클럽의 조봉환, 박진환 이런 분들이 같이 멤버였었는데 지금은 안 하시는데 우리 제이정 라이온 다 아실 거예요.
이제 2017년 되면 100주년이 되죠. 네, 1917년도에 탄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아까 68년도에 우리 ECF 재단에서 탄생했다고 하니까 50주년이 2018년도에 행사가 있었고요. 2018년도에 구별한 음악원팀 이번에 최초로 여성 국제회장이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이슬란드 출신인데 아이슬란드라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저 북유럽의 나라가 얼마나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커요. 그때 인구가 40만이 안 돼요. 40만이 안 되는 나라에 거기에 여성 회장이 탄생이 됩니다. 여기는 이제 유럽 전체를 갖다 놓고 하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쬐까만 나라라서 여기 못 사는 나라가 그랬더니 1인당 GNP가 9만 불이거든요. 우리보다 꽤 잘 사는 나라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뉴보이스라는 그 직책을 하나 만들어서 여성 라이언들을 대거 입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여성 라이언들이 라이온의 한 30% 가까이 존재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우리 최준열 두 번째 국제협회장이 탄생이 됩니다. 근데 라이언스의 임기는 국제이사, 여러분들 클럽의 이사직을 빼고는 다 임기가 1년인데 이분만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2년 하셨어요. 세계대회를 하면 가서 국제협회장, 국제이사를 뽑습니다. 투표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이질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1년을 연임을 하셨어요. 이게 제가 이제 한번 글을 한번 써봤는데 이걸 한번 좀 읽어볼게요. 이게 지난 109년이에요. 올해가 이제 109년 차입니다. 그래서 지난 108년 동안 또 읽어보세요. 지역과 세계 각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인도주의적 봉사를 쉼없이 실천해왔습니다. 나를 위해 봉사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공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 백년의 과거와 역사 속에는 나를 생하여 이웃을 살피는 참된 봉사를 실천하는 라이온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100년도 우리 라이온은 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할 것이며 세상은 덕분에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렇죠? 더 아름다워지겠죠? 네. 이거는 다 넘어가고 요 헬퍼스 하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퍼스 하이.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기분 좋은 일이 있고 어디 여행을 가고 그러면 우리 내 도파민이라는 게 생깁니다. 도파민 그러면 우리는 뉴스에 많이 접해서 도박, 그리고 중독 이런 게 연상이 되는데 그런 도파민은 단기 도파민이고 이 장기 도파민, 이 도파민이 보람이나 만족감을 느낄 때 이럴 때 나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간단히 행복감을 느낄 때 옥시토신이나 세로토닌 이런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황수관 박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황수관 박사님이 늘 나와서 TV에 나와서 막 써주던 엔도르핀이라고 하는데 엔도르핀이라는 게 그냥 억지로 웃어도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이 관객들을 이렇게 웃으면 자극을 줘가지고 엔도르핀이 나와요. 저는 어디 가서 건배제의를 받으면 스마일, 스쳐도 마주쳐도 일부러라도 웃자. 잘하시네요. 네, 여러분 우리는 봉사를 아까 이제 우리 라이언스 클럽에 입회하셨다고 했는데 봉사단체예요. 근데 봉사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라고요?
여러분 봉사자, 그죠? 보약 지원 볼 필요 없어요. 봉사를 하면 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엔돌핀의 4천 그냥 암세포를 다 죽여버려요. 이 봉사를 해서 내 마음속에 내 가슴에 정말 그 감동이 오면 이 엔돌핀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라이언스의 여기 서브는 정신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말 입증된 가장 건강한 삶의 방식이다. 아까 우리 김태호 라이언이 자기가 입회한 거를 잠깐 얘기했어요. 제가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의 돌아가셨는데 부인이 신수자였다고 참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인데 김태호 라이언이 이 악수를 해보신 분은 아지만 손이 이래요. 여기에 방사선 치료를 받아가지고 손이 조금 이래서 처음에 악수한 사람들이 건방져 이렇게 느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심을 다해서 악수를 하는데 손이 안 펴져서 이렇게 합니다. 이 방사선 수술을 받았어요. 이 손목을 자르라고 의사가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 그래서 택한 게 방사선 치료라고. 집에서 골방에서 처박혀서 정말 비관하고 있을 때 우리 신수자 여사께서 근처에 아마 라이온 총재님이 사셨나 송철 총재. 그래서 끌려와서 이 중앙라이온스 클럽에 오셔서 아까 왕 형님도 얘기하시는데 처음에 오자마자 좀 잘나서 그런지 핍박을 많이 받았나 봐요. 막 그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이분이 알아야 면장을 한다. 그죠? 알아야 면장 한다 그러니까 저는 면장, 2장, 6장, 은수 이런 건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돌을 깨우칠 때 장, 벽을 보고 돌을 닦는 거 아니라 벽을 넘어야 된다 그래서 면장, 알아야 면장을 한다. 이거라고 하는데 이분이 알아야 면장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답니다. 무슨 공부? 라이언스 공부, 이 클럽의 공부. 클럽의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 종이 쪼가리라는 거는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읽었어요. 그래서 알아서 면장을 해서 저는 그분의 역할로 해서 시기적이 참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이 부인을 먼저 보내고 암에 걸렸어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암에 걸리면 주변에 계시겠지만 먼저 수술을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거나 그러면 신장 쪽에 암이 생겨서 뼈로 전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퍼지면 아주 고약한 암에 걸려서 약으로 연세대학병원에서 약으로 치료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28번까지 약을 맞아서 약을 치료해서 안 돼가지고 결국은 방사선 치료를 가서 거의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됐나 그런데 안 죽었죠? 건강하지요? 이분이 왜 암을 극복하고 저렇게 멀쩡하게 살아계신가? 정말 라이온에 미쳐서 아주 지독하게 미쳤어요. 이 라이온스 신문을 발행을 하는데 아무리 자기가 몸이 죽었고 아파도 세계대회에 다 갑니다. 가서 자기의 그 일을 해. 라이온스에 미쳐서. 그래가지고 요 내용에 아주 공목에 표본. 알아야 면장 가는 사람이지만 이 아이돌핀이 아마 그분한테는 정말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건전하게 라이온스 신문을 발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슬기로운 라이온스 생활. 제가 35년을 라이온을 했는데 10가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라이온스와 소통을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핸드폰에 국제 라이온스 협회만 치면 사무다 비직으로 나오고 나와요. 근데 국제 라이온스 협회 사무다 비직을 치면
우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적어도 홈페이지에 한 번씩은 좀 들어가라. 그 다음에 라이언 포탈 생활화라고 써있죠. 라이언스 포탈은 국제 라이언스 협회에 들어가면 뭐 그냥 간단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계정을 하나 만들면 자동으로 가입이 됩니다. 여러분 네이버, 다음 이런 데 계정 만들죠. 자기 이메일 주소 넣으면 계정이 만들어지듯이 국제협회에 들어가면 라이언 포털에 가입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메일 주소 치면 이메일로 숫자가 나옵니다. 그 숫자를 거기다가 입력만 하면 가입이 돼요. 그러면 각종 혜택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100% 출석을 좀 해달라. 이 라이언스의 윤리강령, 근면성실 이게 100% 출석입니다. 저는 라이언스 클럽에 1991년도에 입회를 해서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사회 원래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정말 저는 내세울 건 없지만 그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원래에 참석을 했다. 그래서 원래에 참석하는 진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면 간단해요. 원래가 개최되기 바로 일주일 전, 일주일 후 요때에 클럽의 원래나 다른 라이언스 행사에 참석을 하셔서 그 증빙을 총무에게 갖다 주면 출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100% 출석을 목표로 신입회원들이니까 이렇게 작고 슬기로운 라이언스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시간을 엄수를 해라. 라이언스 원래나 각종 행사에 적어도 15분 전에 도착을 해서 같이 책상도 정리하고 같이 뭐 좀 날리고 할 거 없나 찾아보는 신입회원의 자세를 가지면 그분은 정말 라이언스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솔선수범하고 또 누군가가 클럽에서 고참이 직책 처방을 맡아줘. 최고의 봉사가 직책을 맡는 겁니다. 라이언스는 입회하자마자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자기 개발이 돼요. 자기 개발이 되고 또 소통의 기술을 배웁니다. 라이언스에서는 두 가지, 자기 개발, 소통의 기술, 요거를 배우는 단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항상 가지고 먼저 다가가라. 클럽에 가서 나 신입회원이니까 꼬다로 모르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1년 이내에 퇴행합니다. 먼저 선배님 저 신흥식입니다. 선배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배님한테 먼저 인사하고 웃고 이러면 참 이쁘게 받아주죠. 그리고 애경사는 정말 꼭 참석해야 돼요. 클럽의 힘은, 조직의 힘은 애경사 참석에 있다. 이걸 좀 명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입회원으로 이제 입회를 하셨어요. 신입회원은 그 클럽에 가면 고참 라이언들은 신입회원을 못 데리고 옵니다. 왜? 나이가 먹어서 자기 친구들 못 데리고 와요. 그죠? 자기 자식 데려오려면 좀 쑥스럽습니다. 그런데 신입회원님들은 신입회원을 영입을 해요. 봉사 중에 가장 큰 봉사는 신입회원 영입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클럽에 가셔서 신입회원 발굴이고 이 인생의 반려자를 찾는 거예요. 꼭 자기 부인만 인생의 반려자가 아닙니다. 같이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도 인생의 반려자. 제가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들 이 슬기로운 라이언스 생활, 요즘 YTN에서 슬라생으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이런 얘기 20년 전부터 슬기로운 라이언스 생활을 치고 다녔는데 따라서 하는 것 같아요. 슬기로운 라이언스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많이 공부하셨죠? 관련 말씀 이렇게 내용이 중요해지네요. 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인다고 많이 아시고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한 번 더 신흥식 전수원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화장실 안 가고 바로 할까요? 네. 예. 잠깐 갔다 오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은 최낙균 연수원 교수님께서, 부장 교수님께서 강의하시겠습니다.
최낙준 연수원님 이력은 미팅이 있어가지고. 1994년 선생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수원 명성 라이프 클럽에 입학하셨고 클럽 회장과 지대위원장 그리고 지역 구성제 지구 자문위원회 요직을 맡으셨고 국제협회 ODI에 필요하셨고 현 지구 고문이시도 지구 연수원 교수부장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본다고 저기